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7일 오후 5시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안보, 대한민국의 정신, 헌법 정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정통성, 이것을 해체해야 하는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민족입니다. 민족이란 말을 흉기처럼 만들어 가지고 같은 민족끼리는 다 용서하자. 그러나 다른 민족인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자. 이 연장선상에서 같은 민족인 김일성이가 저지른 6.25 남침, 그것은 따질 필요가 없다. 같은 민족이니까 핵무기를 개발해도 그거 너무 따지지 말자. 같은 민족이니까 북한 주민들을 학살을 해도 그것 국제사회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거 별로 달갑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민족이란 말이 어떤 식으로 쓰이느냐 하면은 악당을 감싸고 그 악당을 비판하는 사람, 악당을 응징하겠다는 사람을 민족 반역 세력으로 모는 그런 흉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깨기 위해서 제가 만든 말이 민족 반역자 김일성 세력과 손잡는 자는 민족 반역자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 세력이 민족 반역 집단이 되는 거죠. 또 요사이 나온 말이 있습니다. 이영훈 교수가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쓴 이후에는 그런 엉터리 민족주의를 종족주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트라이벌리즘. 이 종족주의 단계에서는 국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종족주의 시절에는 부족만 있습니다. 부족. 국가를 만들어도 그는 부족 국가를 넘지 못합니다. 적어도 고대에도 국가가 만들어지려면은 그 부족적인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의 민족 단위로 뭉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과 김정은이 말하는 민족주의는 그게 가짜 민족주의고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한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원초적 정오심, 원초적 종족 보존에 기반한 너무나 감정적이고 너무나 비이성적인 그런 저질 이념입니다. 저질 이념. 그러나 한국에서는 민족이란 말이 상당히 강하니까 그게 일정하게 먹혀드는데 이것과 연관된 사건이 또 하나 터졌습니다. 뭐냐면은 2015년 8월에 1사단이 관할하는 DMZ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북한군이 몰래 DMZ의 우리 쪽에다가 목함 지뢰를 매설했습니다. 그러다가 수색하던 1사단 장병 2사람이 그것을 밟아서 많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하재헌 중사인데 두 아랫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군사적 긴장으로 가서 남북한이 만나서 해결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때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국 국방장관이 잘 대처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북한이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응징으로서 북한에 대해서 가장 아픈 휴전선상의 대북방송을 재개를 했습니다. 이 대북방송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펼 수 있는 심리적 효과로서는 가장 강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들어서서 그 방송을 없애버렸습니다만은 문제는 이 하재헌 중사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상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분은 전역을 했는데 요사이 장애인 조정 국가대표로 인생 2막을 지금 시작한 사람입니다. 국가에서는 당연하게 전상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작전 중에 DMZ 내에서 작전 중에 다쳤으니까 당연히 전상으로 봐야 되고 남북 간에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휴전은 종전과 달라요. 지금도 전쟁 중인데 그 바로 작전 지역인 DMZ 안에서 적이 매설한
목함 지뢰를 밟고 임무 수행 중에 두 다리가 날아갔으니까 당연히 전상자로 대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육군은 군 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부상을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을 했는데 이게 보훈처로 넘어와 가지고 보훈처에서는 전상으로 볼 수 없다. 공상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전상과 공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입은 상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사실은 DMZ는 작전지역이니까 거기서 수색하는 것은 이건 전투행위입니다. 전투행위 또는 전투에 준하는 행위인데, 공상은 뭐냐 하면은 교육, 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입은 상이,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전상이고, 이 사건으로 남북 간의 긴장 상태에 빠지고 전투 일보 직전까지 간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전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국방부는 전상자로 처리를 했는데 이게 보훈처로 넘어와 가지고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공상으로 규정되고 말았습니다. 공상. 그래서 공상이냐 전상이냐 의견이 대립을 하니까 보훈심사위원회 본회의로 넘겨져 가지고 본회의에서는 공상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 공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표 대결이 벌어졌고, 일부 심사위원은 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전상자로 인정해 줘야 하느냐 하는 이런 막말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이 판정이 내려진 때는 그 말썽 많은 피우진이라는 그 여성 처장, 지금은 물러났습니다만은 여성 보훈처장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보훈처가 뭘 하려고 그랬습니까? 공산당인 김원봉이를 무슨 서운을 한다 만다 이런 이야기가 오갈 때였습니다. 그 뒷막에서, 그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재헌 중사가 지금 여기에 반발을 해가지고 이의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하재헌 중사가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데는 울분이 묻어 있습니다. 이 전상과 공상 사이는 명예입니다. 주로 명예. 뭐 특별히 그 국가에서 그 배려가 달라지는 건 없는데, 나는 전상자다, 나는 공상자다고 하면은 다르죠. 작전 중에 나는 다리를 잃었다 하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나 공무상이라고 하면 그것보다는 자랑의 정도가 또 사회에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하는 국가의 수준의 문제입니다. 전상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는 것이 그 나라의 수준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매를 받게 된 것은 북한에 남겨놓은 6만 명의 국군 포로를 송환해 올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부터 저런 영혼이 없는 대한민국 국군은 미군만 빠지면 자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든 거죠. 똑같은 차원에서 빚어진 일이 바로 이런 것인데, 이 당사자인 하준사는 북한과의 화해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훈처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국가를 위하여 몸바치고 대우를 받는 곳이 보훈처인 것으로 아는데, 보훈처가 정권에 따라가는 게 안타깝다. 천안함 사건 생존자께는 양해를 구한 뒤 이야기한다면서, 천안함 사건 역시 교전은 없었고 북한의 도발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천안함 사건 유공자분들은 전상자 대우를 받았는데 왜 나와 뭐가 다르냐? 맞는 이야기죠.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추측은 대충 보훈처가 그동안의 한 행동, 보훈처가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한 행동을 보면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린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을 해왔는데, 대충 짐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는 이거는
북한 정권 눈치 보기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상한 행동은 다 문재인이가 김정은 부하처럼 행세하면서 심지어 김정은이가 보내준 풍산개가 새끼를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6마리 새끼를 애지중지하면서 키우고 애지중지하면서 키운다는 걸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최근에는 그 6마리 새끼하고 청와대 안에서 작별 산책을 한 다음에 지방에 보내주었는데 2마리는 인천시에서 환영대회를 하고 하는 그 중에 1마리는 또 연평도로 보내고 이게 뭐냐. 문재인이가 김정은 눈치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휘하에 있는 공무원들도 김정은이가 문재인 위에 있으니까 김정은 눈치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김정은에게 기분 나쁜 일을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공무원 집단이 원래 그렇습니다. 영혼 없는 공무원 집단은 그렇지 않죠. 자, 더구나 또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들어서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군의 정체성을 해체 또는 훼손시키려는 행동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 중에 가장 중대한 문제가 북한군과 북한 농당 정권을 주적으로 보지 않도록 한 겁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군은 누구를 향해서 총을 겨눠야 될지 모르는 군대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안 시키면 반드시 북한 노동당 정권은 악이고 우리의 적이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보훈처에서 심사에 관여하는 사람 중에서는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우리의 적이 아닌 사람들이 설치한 지뢰를 밟고 다쳤으니까 그것은 작전 행위로 볼 수 없다. 전투 행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그 정도를 넘어서 북한군은 앞으로 우리가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할 우리 편이다. 일본과 미국이 오히려 우리의 적이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를 밟고 다쳤다는 게 뭐가 자랑할 거리냐. 박근혜 때는 영웅이었을지 모르지만 문재인 정권 때는 영웅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상자가 아니고 공상 정도로 때우려고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대군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국방부는 기대할 게 없어요. 이 국방부는 입이 없습니다. 영혼도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대군인들은 언론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분이 중사 아닙니까? 중사, 하사관, 부사관이라 그러죠. 부사관이라 하면 원사, 상사, 중사, 하사 제대자들이 모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건 하사관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사관에 대한 모독이에요. 이분들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들고 일어나느냐. 우선 성명을 발표하고 보훈처에 찾아가고 국방부에 찾아가서 당신들 뭐 하느냐라고 따지고 청와대에 찾아가고 태극기 시위하고 이렇게 해야 이런 불명예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바보 취급받습니다.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구체적 행동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